네, 그러면 오늘은 나는 탐험한다, 고로 존재한다, 챕터 5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장에서 얘기할 것은 그 곰팡이가 어떻게 자라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다들 보시면 곰팡이를 우리가 눈에 볼 정도로 보게 될 때는 굉장히 이렇게 좀 지저분하게 이렇게 손뭉치 엉켜 있듯이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사실 이 곰팡이가 자라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신기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곰팡이가 자라면서 만들어내는 자연 현상 중에서 또 사람들이 굉장히 경이롭게 생각하는 부분도 많고, 그래서 그러면 곰팡이가 어떻게 자라는가, 그리고 곰팡이가 그렇게 자라면서 어떤 식으로 환경하고 소통을 하는가, 그런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 챕터에서 먼저 시작한 이야기는 요정의 고리라는 건데요. 페어리 링이라고 유럽 지방에서 굉장히 자주 볼 수 있는 건데,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 같이 버섯이 이렇게 동그랗게 원형으로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숲속에 가면 또 이런 식으로 어떤 나무 주위에 버섯이 이렇게 동그랗게 자라서 마치 이 나무가 어떤 굉장히 신비로운 세계에 갇혀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떤 때는 이 버섯이 자라지는 않는데 둥그런 서클 모양의 그런 흔적들이 이렇게 잔디밭 주변에 이렇게 듬성듬성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 사람들이 이걸 봤을 때는 이게 도대체 뭔지는 모르겠는데 너무나 신기해 보이는 거죠. 그리고 옛날 얘기나 소설 같은 데 보면 버섯이라는 그 존재가 뭐 요정이 사는 집, 뭐 아니면 무슨 뭐 숲의 정령들이 만들어 놓은 무슨 쉼터,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이걸 보고 아, 이게 혹시 뭐 마녀가 와서 춤을 추다 간 거나 뭐 아니면 숲속에 요정들이 와서 놀다 갔냐, 아니면 저 금을 밟고 들어가면 무슨 일이 생기냐, 뭐 저주를 받는다, 뭐 용이 뭐 화염을 뿜고 지나갔다, 막 아무튼 그 동네별로 그 저기 전에 내려오는 그런 뭐라죠? 전설의 고향 같은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고 신기하게 생각했는데, 사실 그 요정의 고리의 비밀은 바로 곰팡이가 자라는 방식 때문에 이런 모양이 나타납니다. 어떻게 곰팡이가 자라나면요. 이제 곰팡이는 먼저는 포자를 만들죠. 이렇게 우리가 곰팡이 자란 걸 모르고 탁 쳤을 때 풀썩하면서 연기 같은 게 확 피어오르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곰팡이의 포자가 공기의 흐름에 따라서 날리는 거예요. 이 포자는 원래는 곰팡이가 처음에 물속에서 발생할 때는 지난번에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꼬리가 달려서 수영하는 그런 포자를 만들다가 곰팡이가 육상으로 올라오면서 진화를 하면서 수영할 수 있는 포자 대신에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공기 중에 날아가는 방식으로 진화가 되면서 곰팡이는 운동할 수가 없으니까 바람의 힘을 이용해서 탁 퍼지는 그런 전략을 이제 사용하기 시작한 거죠. 이 포자는 뭐냐면 동그랗게 생긴 아주 작은 사이즈예요. 한 2, 3 마이크로미터 정도인데 얘네들이 그 세포벽이 굉장히 두꺼워요. 그래서 웬만해서는 죽지도 않고 마르지도 않고 그냥 잠자고 있는 상태에 말하자면 씨앗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얘네가 바람에 막 날려다니다가 어느 장소가 되면 딱 떨어지겠죠. 바람의 흐름이 딱 멈추면. 그러면 포자가 몇 년에서 몇백 년, 몇천 년까지도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다가 환경이 좋아지면 얘네가 발화를 하는데, 이 발화를 해서 이렇게 자라기 시작하는 걸 균사라고 그래요. 근데 이 포자가 발화할 때 굉장히 신기한 게 뭐냐면 항상 처음에 한 군데에서만 싹이 나와요. 마치 그 콩나물 뿌리 자라듯이 콩나물도 뿌리가 한 군데에서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얘도 딱 한 개가 나와요. 이렇게. 이걸 이제 발화관이라고 그러거든요. 한 개가 나와서 쭉 일자로 자라다가 어느 정도 크기가 되면 이렇게 가지를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규칙적으로 가지를 치면서 자라게 되고요. 그러다가 이게 점점 커지면 이렇게 우리가 이제 눈으로 보이는 이렇게 손뭉치가 이렇게 이런 형태까지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요정의 고리를 만드는 곰팡이들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자라던 아이들이 이 가운데 부분이 만약에 이제 영양소가 고갈되거나 뭐 별로 자라기 좋지 않은 환경이다 그러면 이 가운데 있는 애들이 죽고 이 가장자리의 균사들만 쭉 남게 돼요. 그리고 이 균사가 자라다 이제
너무 많이 자라면 여기서 이제 버섯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버섯들이 이렇게 동그란 그 원형을 따라서 오밀조밀하게 이렇게 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요정의 고리의 비밀이죠.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군사가 퍼져나가는데, 그렇다면 이 앞에서 만든 이 군사가 정말 어느 정도까지 퍼져나갈 수 있을까? 보통은 뭐 끼케야 요 정도, 앞에서 그림에서 보여준 사이즈처럼 요 정도 아닐까? 아니면 여기도 만약에 이 나무에서 시작됐다면 포자 하나가 이 정도를 자랐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것도 굉장히 큰 사이즈인데 실제로 이 포자가 자랄 수 있는 반경이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알려진 세계에서 가장 큰 생물이라고 하면 고래도 아니고 코끼리도 아니고 메머스도 아닌 버섯이라고 해요. 이 버섯이 얼마나 크냐면 고래, 제일 큰 고래, 회색 수염고래, 뭐 그 고래의 200마리 크기 정도의 사이즈라고 그러고 어, 여의도 면적의 5배. 그리고 실제로 이게 그 오레곤주에 있는 잡봉나무 버섯인데 실제로 이 오레곤 주의 그 말러 내셔널 포레스트 사이즈가 이만하다면 여기 초록색으로 돼 있는 부분이 그 곰팡이가 자라고 있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버섯은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그리고 실제로 이 버섯이 난 자리를 쭉 따라가다 보면 나무 사이마다 이 곰팡이 균사가 다 침투돼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궁금하기를, 야, 그럼 이렇게 버섯이 여기저기 났지만 얘가 하나부터 시작된 건지 아니면 곳곳에 떨어진 포자들이 각각 발화가 돼서 자란 다양한 여러 종류의 버섯인지 어떻게 아느냐. 그러면 이제 그걸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요즘 이제 뭐 아빠, 엄마 따질 때 유전자 검사하듯이 요 지역에 여러 군데에서 이제 버섯을 채취하는 거죠. 그래서 그 버섯의 DNA를 추출해서 그 DNA가 똑같은지 다른지를 쭉 검사를 해보면 여러 군데에서 채취한 DNA가 똑같으면 그 버섯은 하나의 씨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군데를 이렇게 채집을 해서 해보니까 정말 기가 막히게 그 국립공원 안에 있는 그 여러 군데에서 뽑아낸 그 버섯의 균사가 DNA가 아주 똑같았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다른 종류의 뽕나무 버섯 포자가 떨어진 게 아니라 하나의 균사가 자라서 그만큼 넓게 퍼져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고도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곰팡이가 얼마나까지 넓게 뻗어나갈 수 있느냐, 균사를 뻗어서. 그게 참 되게 첫 번째 신기한 일이고요. 그러면 이제 곰팡이는 왜 균사를 이렇게 뻗어나갈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곰팡이가 자라려면 많은 양분이 필요한데 곰팡이는 운동할 수 없어요. 수영도 못하고 뭐 다리가 달린 것도 아니고 날아다니지도 못하고 포자가 한 자리에 떨어지면 그 자리에서 평생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무처럼. 그렇죠? 그런데 그 자리 부근에 있는 영양소는 굉장히 한정적으로 돼 있고 영양소가 고갈되면 또 영양소를 찾으러 멀리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곰팡이가 갈 수 있는 거는 그냥 쭉쭉쭉 뻗어나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 곰팡이가 언제 균사를 더 많이 뻗는가를 이렇게 실험을 해보면 영양소가 고갈됐을 때 더 빨리 균사를 뻗어요. 그러니까 더 빨리 자라려고. 그리고 뭐 환경이 안 좋을 때 더 빨리 뻗어나가고. 그러니까 곰팡이의 균사가 더 빨리 자라게 하는 그런 환경적인 요인도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다시 포자 얘기로 들어와서, 그러니까 포자는 그러면 항상 발화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 포자는 일단 만들어지면 휴면 상태의 세포예요. 그리고 그냥 확 날아다니다 그냥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포자를 발화시키려면 일단은 특별한 조건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여름에 한국에서 사실 때 경험해 보면 여름에 눅눅하고 습기 찰 때 곰팡이가 많이 피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 공기 중에 최소한 수백 개에서 수천 개의 포자가 날아다니고 있다가 어딘가에 이렇게 자리 잡고 앉았는데 보통 때는 그냥 너무 건조하니까 자라지 못하다가 비가 오니까 축축해지고 날씨는 후덥지근하고 하니까 포자가 그때 기지개를 켜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포자가 발화하려면 일단 습도가 충분해야 하고 온도가 적정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포자들은 발화를 하려면 좀 필요한 조건들이 있어요. 굉장히 독특한 조건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푸른 곰팡이, 그러니까 우리가 귤이나 오렌지 같은 걸 사왔을 때 푸른 곰팡이가 많이 피잖아요. 주로. 그 이유가 푸른 곰팡이는 특히나 시트러스 계열의 과일에서 잘 피는데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시트러스 그 감귤류에 들어있는 그 비타민 C, 아스코빅 애시드라고 하는 비타민 C가 얘네들의 발화를 촉진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어떤 곰팡이는 여기 나오는 붉은 빵 곰팡이 같은 경우는 그냥은 아무리 물과 양분과 뭔가를 줘도 안 자라다가 60도 정도에서 한 30분 이상 가열을 해야 발화를 시작한대요. 그러니까 뭐냐면 산불이 나야만 얘도 발화가 되는 거예요. 산불이 났거나 온도가 갑자기 높아져서 한 30분 정도가 지속돼야 그게 그 포자가 발화할 수 있는 충분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곰팡이들이 가지고 있는 포자가 어떤 특정한 조건에서 발화하는 게 아니라 각자가 처한 환경에 따라서 각자가 살아온 방식에 따라서 그 발화의 조건들이 많이 다양하게 진화가 된 거죠. 네. 이 포자가 발화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물이거든요. 아무리 다른 환경적 요인이 맞아도 물이 없으면 발화를 안 해요. 왜냐하면 이 물이 그 포자가 커지고 포자에서 발화관이 나오는 가장 기본적인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물이 굉장히 곰팡이한테 중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그와 동시에 이 물 때문에 곰팡이가 죽을 수도 있는, 말하자면 양날의 칼 같은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게 곰팡이만의 문제가 아니라 물속에서 살거나 물을 이용해서 성장하는 모든 세포들이 가지고 있는 숙명이랄까? 그러니까 식물이 자라려면 식물도 뿌리에서 물을 빨아 올리잖아요. 그래서 물을 빨아 올린 그 팽압으로 물을 그 식물의 끝부분까지 전달하고 또 식물의 키가 자라려면 그 팽압을 이용해서 세포가 커지고 해요. 마찬가지로 이 포자가 발화를 할 때도 포자가 물을 쫙 빨아 올려서 그러면 이제 물풍선처럼 빵빵해지죠. 물풍선이 빵빵해지면 점점점 커지듯이 포자도 커지다가 어느 한 부분이 쑥 돌출되면서 이제 발화관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때 문제가 뭐냐면 물을 쫙 빨아다르면 세포가 빵빵해져서 좋긴 한데 이 세포가 약하면 퍽 하고 터지는 거죠. 물풍선 터지듯이. 그렇기 때문에 이 물을 이용해서 사는 모든 생물들은 물을 빨아들여도 세포를 보호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구조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식물이나 곰팡이, 그다음에 세균들은 세포 막 바깥쪽에 세포벽이라고 아주 딱딱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물을 빨아들여도 어느 정도 이상은 커지지 않게. 근데 이 곰팡이가 자라려면 세포벽이 있으면 곰팡이를 보호해주긴 하지만 세포벽이 허물어지지 않으면 자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곰팡이 세포가 자라는 쪽에서는 계속 세포벽을 허물고 물을 빨아들이고 자라고 세포벽을 다시 만들고 이런 과정이 계속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곰팡이가 자라려면 어느 쪽 한 부분을 헐어내야 되고 그 헐어내는 과정은 세포가 죽을 수도 있는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것이고 그 과정을 감수하지 않으면 결국은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물과 함께 사는 이 세포들은 물이 세포의 생존과 성장에 필수적이긴 하지만 동시에 치명적인 위협이 되기 때문에 이 세포들은 그 물을 빨아들여서 생기는 그 압력이 성장의 원동력이기도 하지만 그 압력에 저항하는 어떤 특별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지는 게 세포벽이고요. 그래서 동물은 세포벽이 없습니다. 식물, 곰팡이, 세균처럼 이렇게 물을 이용하거나 물속에 사는 애들은 세포벽이 꼭 있어야 돼요. 네. 일단 그거를 가지고 알고 계시고요. 이게 이제 곰팡이의 그 포자인데요. 이 안에 이제 구조가 있고 여기 이렇게 요 진한 회색으로 보이는 이 부분 있잖아요. 여기가 이제 세포벽이에요. 그래서 이제 확대를 해서 보시면 세포벽 구조가 굉장히 두껍게 이렇게 보이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게 이제 시간별로 곰팡이의 포자가 어떻게 발화관을 뻗는가를 이렇게 이제 현미경으로 찍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게 이제 처음에는 그 포자 하나예요. 2개 포자가 있죠. 그 중에 여기 하나는 조그맣고 하나는 좀 커졌잖아요. 얘가 지금 물을 빨아들여서 빵빵하게 된 애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애들은 이제 스웰링 됐다 그러거든요. 근데 이 스웰링 과정이 없으면 발화관이 안 생겨요. 그러니까 여기 그 밑에 그림에 보시면 얘는 안 커졌어요. 그러니까 아직 못 생겼어요. 근데 얘는 여기 조그맣게 이렇게 나온 게 보이시죠? 이제 여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방향으로 쭉 이렇게 길게 균 이렇게 발화관이 이제 생겼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걸 다이아그램으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조그맣게 이제 도만트, 휴면 상태에 있던 포자가 물을 빨아들여서 조금 커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발화관을 만들어요. 그러면 여기서 또 궁금한 게 어떻게 이렇게 한 군데만 이쁘게 발화관을 만드나 또 이런 궁금한 생각을 하실 거 아니에요. 많은 과학자들이. 그래서 도대체 얘는 어떻게 이렇게 한 군데만 발화관을 뽑는 거야. 이제 이게 또 연구 주제가 돼서 열심히 연구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조금 하려고 하는데 이 실험은 굉장히 그 곰팡이 연구의 클래식이라고 할 수 있는 연구인데요. 이게 이제 곰팡이가 자랄 때 세포벽이 어떻게 되는가를 이제 연구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까만 점으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게 세포벽을 이제 방사성 동위 원소로 이렇게 코팅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까만 점이 있는 부분은 세포벽이 새로 만들어진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이제 포자예요. 포자가 만들어질 때는 포자 주위로 아주 두꺼운 세포벽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전체가 다 새카맣게 돼 있죠. 그리고 이제 이 포자에서 이제 발화관이 생긴 거예요. 이렇게. 네. 보시면 새로 생기는 세포벽이 하나도 없고 이제 발화관이 이 방향으로 자라거든요. 요 끝에만 새로운 세포벽이 생겨요. 그러니까 여기만 계속 부셨다 만들었다 하면서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네. 너무 신기하죠? 그래서 이제 그 곰팡이가 자랄 때 여기가 자라냐 아니면 여기가 자라냐를 두고 사람들이 굉장히 논쟁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머리카락은 뿌리가 자라잖아요. 곰팡이는 머리카락 뿌리가 자라는 게 아니라 꼭 그 끄트머리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실험의 결과로 여기 자라는 거 아니고 여기서 자란다 이렇게 결론을 낸 거죠. 네. 이제 그런 거고요. 이제 곰팡이가 그럼 이제 어느 방향으로 자랄 것인가 아까 이렇게 왜 한 군데서만 이게 나오냐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하게 여겼는데 발화관이 나오는 장소를 그럼 얘가 어떻게 찾을 것이냐에 대한 질문이 있었어요. 도대체 얘가 어디에 구멍을 뚫을지 어떻게 결정을 하느냐. 보니까 이런 구멍을 뚫는데 결정을 하는 아주 중요한 단백질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단백질을 이제 우리가 단백질 복합체라고 일단 얘기를 하죠. 이제 어려운 말을 빼고 이 단백질이 여러 종류의 단백질들이 뭉쳐가지고 세포 안에서 왔다 갔다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어디를 딱 정해놓고 난 일로 간다가 아니라 세포 안에서 이 단백질 복합체가 여기도 왔다, 여기다 뚫을까, 여기다 뚫을까, 여기다 뚫을까, 여기다 뚫을까 이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다가 어떤 이유인지는 아직 모르겠는데 그 자리를 여기로 뚫자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글로 다 모이는 거예요. 다 모여서 쭉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 물의 힘을 이용해서. 그래서 이 방향을 정할 때도 사람들이 이제 너무 신기하니까 이거를 무작위적인 방향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되게 재밌다고 생각하는데 사람도 그렇잖아요. 어떤 결정을 할 때 요걸 할까 저걸 할까 막 이러다가 제일 잘 맞는 거를 찾아서 딱 정하듯이 얘네들도 세포 안에서 어디로 그 발화관을 뚫을까 이걸 결정하기 전에 굉장히 다양한 방황을 하다가 그 맞는 딱 조건을 찾았을 때 그 자리에서 발화관을 뚫는다. 이런 재미있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하나